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한국통신학회 신임교원 학술연구 세미나를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계획된 시작 시간이 5시였고요. 그래서 아마 뭐 중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뭐 오늘 지금부터 이제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이웅희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좀 중간중간 참석자들이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연사의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웅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카이스트 학사를 나오셨고요. 카이스트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또 KTH 로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포스닥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에릭슨 리서치에서 익스피리언스 리서처로 계시다가 이번에 2021년부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제어예측공학과 조교수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내용은 저희 극단 희소 관측을 통한 등비수열 분해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아마 뭐 이렇게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줌을 보면은 Q&A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내용은 미리 Q&A에 이제 입력을 해두시면 이제 발표가 마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Q&A 세션을 가지려고 하고 그때 제가 구두로 몇 가지 질문들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뭐 대부분의 분들은 보이진 않지만 저희 그래도 박수로 저희 이웅희 교수님 오늘 연사 모시고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웅이라고 하고요. 예,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전요셉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이웅이라고 하고요. 뭐, 이제, 신임교원 학술연구 세미나, 뭐, 여러 이제 슬롯을 마련해주신 이제 한국통신학회에도 감사 말씀드리고, 뭐,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 뭐, 제가 뭐, 근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약간 포커싱해서 좀 연구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공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소개해 주신 대로 극단 희소 관측을 통한 등비수열 분해 기법이고요. 기법 및 응용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뭐 이와 같고요.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 뭐 또 간략하게나마 뭐 이제 자기소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연구에 대한 이제 코어 페이퍼 그리고 요 코어 페이퍼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논문들을 뭐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소개를 해주실지 모르고 일단은 써놓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고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때는 사실 게임이론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론 전공자라는 말인즉슨 이제 우리 모두 다 이제 통신 이제 레이어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상위 레이어 쪽에 좀 약간 포커싱을 한 연구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회사에서 이제 제가 표준팀에 있었는데 뭐 델리게이트 활동을 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고요. 뭐 이제 뒤에서 이제 연구하는 뭐 이제 선행 연구자 뭐 이제 요런 포지션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표준화 쪽에서는 이제 좀 뭔가 피지컬 레이어가 좀 많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통신이라는 것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 좀 약간 펀더멘탈한 그런 이제 수학과 물리 쪽으로 좀 이제 관심사가 또 많이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LG에서 2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좀 해외 경력을 좀 쌓자 이러고서 이제 스웨덴에 가게 돼서 스웨덴에서 이제 1년 정도 포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에릭슨 리서치에 입사를 하게 돼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리서처로서 이제 또 이제 LG 쓸 때랑 좀 비슷한 연구를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21년도에 이제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이제 제어계측공학과 혹은 이제 전자기계융합공학과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과에 오게 돼서 이제 조교수로서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수업도 하고 뭐 요런 포지션에 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또 온고잉 프로젝트라고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에 좀 근간이 되는 근간이 되는 요 이제 과제가 요 한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요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게 좀 아무래도 가장 베이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생해천 연구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뭐 이제 뭐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남긴 했는데 5,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요걸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발표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뭔가 랩업 시간을 갖게 돼서 좀 되게 너무 좋네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간략하게 뭐 researcher who enjoys optimizing something with sparse observation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뭐 이렇게 좀 제가 연구를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쓱 보다 보면 이제 게임 이론도 마찬가지고 게임 이론도 이제 뭔가 fully connected 된 어떤 그래프를 어떤 센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뭔가 스타 형태로 이제 연결된 그래프들을 이제 분산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뭔가를 좀 최적화를 해보자. 요런 게 이제 결국은 게임 이론 혹은 뭐 이제 분산 알고리즘 요런 것에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지금 요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서도 뭔가 좀 적게 옵저베이션을 조금 좀 적게 한 다음에 좀 유용한 정보들을 좀 잘 끄집어내는 게 유용한 정보 혹은 뭐 그쵸 뭐 유용한 정보들을 잘 끄집어내는 게 좀 되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다들 많이 연구하시는 인공지능 쪽에도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있긴 한데 인공지능 쪽에서도 왜 why deep이고 why big인가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학이라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 딥 뉴럴 네트워크여야 하고 그리고 왜 빅데이터여야 하는가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이제 그래서 뭐 Universal Approximate Theorem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받아서 진짜 완전 이제 궁극의 어떤 옵티말한 어떤 뭔가를 찾는 그런 것도 뭐 되게 좋은 연구 방향이긴 하지만 뭐 제가 좀 관심 있는 것들은 조금 좀 적은 관측을 통해서 뭐 이제 전체를 좀 뭔가 예측하거나 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다 라는 거를 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목에도 이제 나와 있다시피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등비수열 뭐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geometric sequence이죠. 그래서 geometric sequence인데 뭐 우리 모두 이제 알다시피 뭐 이제 수학의 정석 뭐 이런 데 이제 나와 있다시피 이제 등비수열이라 하면 이제 초항이 있고 공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시퀀스가 있어도 사실 요 놈을 이제 컨트롤하는 요 이제 파라미터는 사실 이제 이니셜 텀과 이제 커먼 레이쇼 요거 2개다. 뭐 요런 이제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등비수열.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뭐 IQ 테스트를 할 때나 혹은 뭐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할 때 뭐 이제 인적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1, 2, 4 한 다음에 이제 블랭크 16, 32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답을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죠. 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거의 이제 못 풀고 지나가고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무튼 이제 좀 그런 거랑 좀 이제 맥이 이제 많이 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 이제 와이어리스 쪽에서 이제 뭐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연관이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략한 예시가 이제 여기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서로 다른 등비수열이 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등비수열이 있고 이제 이니셜 텀이 1이고 커먼 레이시오가 2인 등비수열 하나. 그리고 이제 이니셜 텀이 100이고 요 놈은 이제 줄어드는 놈이겠죠. 커먼 레이시오가 이제 이제 3분의 1인 어떤 줄어드는 등비수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7,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7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어떤 또 등비수열이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세 개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 세 개를 이제 중첩한 거를 요 이제 뭔가 요 S, 요 볼드 S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오로지 요 볼드 S만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뭐 요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어떻게 오리지널한 S1, S2, S3로 요거를 뽀갤 수가 있는가
요게 이제 오리지널한 어떤 가장 펀더멘탈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일단 이게 등비 수열 3개가 중첩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3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면 요것을 이제 어떻게, 즉 이제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니셜 텀과 커먼 레시오로 좀 어떻게 좀 분리를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로 좀 쪼개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요런 것 요거를 풀 때 뭐 좀 약간 요런 그림들을 저는 좀 많이 그려봤어요. 요런 그림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실수축하고 허수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컴플렉스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는 지금 이제 가시성을 위해서 다 이제 빠져 있는 거고요. 인덱스는 이제 다 빠져 있는 건데 이제 그럼 이제 요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 이제 또로로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이제 요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시는 이제 청중분들도 나중에 좀 시간 나시면 매트랩으로 그냥 이렇게 좀 그려보시면은 이게 마치 뭐 같이 보이냐면 굉장히 뭔가가 패턴화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어떤 좀 도형이,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지금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어떤 도형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요것도 조금 그렇게 좀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0번, 1번, 2번, 3번 4개의 옵저베이션만을 통해서 이 전체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인투이션이 어떤 인투이션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 이 3개의 지오메트릭 시퀀스가 중첩된 요 S라는 시퀀스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요것의 어떤 뭔가 진행 요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치 이제 3차원에 있는 어떤 사면체의 진행으로 좀 요거를 좀 컨버전을 시키면 뭔가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이제 뭐 K개의 이제 등비 수열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1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K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문제를 좀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가 1이다라고 하면 요런 이제 라인 세그먼트의 그냥 이제 진행인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IQ 테스트에서 그냥 1, 2, 4, 이 블랭크, 16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딱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빈칸이 8이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듯이 뭐 이제 한 개가 중첩이 돼 있으면 이제 하나의 어떤 라인 세그먼트들의 어떤 진행으로 바로 이제 요거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 세그먼트의 하나의 엘리멘트를 그냥 어떤 밸류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 심플렉스라고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플렉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K 플러스 1개의 K 벌티스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이라는 거죠. 뭐 이제 정의 자체는 이제 좀 복잡하게 써 있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1차원에서는 그냥 라인 세그먼트고 2차원에서는 삼각형, 3차원에서는 사면체 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차원이면 3차원을 이제 스패닝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이 3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그냥 어떤 값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보다 조금 값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 뭐 한 9, 뭐 1,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가는 요 값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값들을 이제 묶어서 요것을 이제 3차원으로 이제 포인트를 뿅뿅뿅뿅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도형이 있을 건데 그 사면체가 있을 건데 그 사면체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요거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인투이션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좀 뭔가 전체를 꿰뚫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뭐 과연 뭐가 되는가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 이제 초록색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시성을 위해서 지금 인덱스는 다 빠져 있고 그리고 파란색은 옵저베이션들. 그러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4개의 샘플들을 통해서 요 4개의 샘플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걸 그냥 단순히 라인 세그먼트들의 어떤 진행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로 만들 수 있는 요거로 이제 2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요거를 전체 데이터를 쫙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컴플렉스 밸류이기 때문에 2차원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뭐 그냥 수학적인 건가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이어리스 시그널 프로세싱을 이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반가운 그런 소식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라디오 웨이브가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라디오 웨이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걸 이제 등간격으로 통통통통통통통통 끊어서 읽으면 그게 이제 바로 등비 수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니셜 밸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앰플리튜드와 이제 이니셜 페이즈로 이제 딱 밝혀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커먼 레이시오는 이제 샘플링 인터벌과 그리고 이제 그 오리지널 그 라디오 웨이브가 갖고 있는 이제 프리퀀시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그 이제 커먼 레이시오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K계의 등비 수열인 거고, 그리고 이제 통신공학적으로 보면 K계의 어떤 랜덤한 어떤 라디오 웨이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식으로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웨이브를 이제 샘플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통통통통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스페셜 도메인에서도 공간 축에서도 이제 여러 안테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둘 다 뭐 이제 시간 축에서 읽은 거 그리고 공간 축에서 읽은 거 요거를 물론 이제 특정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제 나이키스트 뭐 요런 이제 조건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어쨌든 요런 도메인에서 각각 다른 도메인에서 이제 읽히는 밸류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K계의 서로 다른 웨이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등간격으로 샘플링만 할 수 있다면 공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이제 K계의 랜덤하게 중첩된 이제 지오메트릭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FFT를 하면 이제 다들 뭔가 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좀 피크가 요렇게 올라가고 또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오소고널하게 이제 웨이브들이 중첩되지 않으면 요 이제 에너지 요런 디스퍼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산 모양처럼 뾰족한 산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이게 조금 약점이 있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요 이제 지오메트릭 시퀀스를 기반한 기법으로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온 더 그리드 상황 그러니까 온 더 그리드 상황에서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오프 더 그리드에서도 좀 약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소고널리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는 이제 뒤쪽에 어펜딕스 쪽에 있는데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좀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지오메트릭 시퀀스가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딱 중첩이 돼서 이렇게 봤는데 모르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K가 두 개인가, 그러니까 등비 수율이 지금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두 개인가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투 심플렉스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각형들을 만드는 거예요. 삼각형들 이렇게 쭉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K3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삼연체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하이 디멘저널한 어떤 특정 도형들을 이렇게 좀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도형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원점은 일단 포함을 시키고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냥 아비트러리한 어떤 인덱스 하나를 골라 잡는 거죠. 그래서 0번째, 1번째, 4번째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딱 골라 잡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이제 한 칸씩 이제 쉬프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첫 번째 거 하나의 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라는 요 시퀀스에 이제 0번째 요 값이 이제 3차원의 어떤 점으로 딱 찍히겠죠. 그리고 이제 S1이라는 것도 이제 3차원의 어떤 점으로 딱 찍힐 거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 이제 세 개의 정보가 이제 조합이 돼서 3차원의 어떤 코오디네이트 하나의 점을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 시프팅을 하나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요 벌티스를 하나를 또 찍고 요 점을 하나 또 찍고 요거를 점을 하나 또 찍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면체를 이제 하나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씩 더 쉬프팅을 해서 다음 요 사면체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프로퍼티가 여기서 보면은 요 각각의 도형들의 요 이제 진행이 있을 텐데 요것의 볼륨이 요것의 이제 부피가 뭐 디터미넌트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죠. 어차피 이제 상수항이 이제 날아갈 테니까. 그래서 디터미넌트 혹은 이제 볼륨이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K가 2일 때 요거는 이제 누가 봐도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이 아니라는 게 좀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등비 수열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요거 K가 3일 때를 요거를 딱 이제 찍어 보면 등비 수열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인 어떤 뭔가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면 요거는 지금 등비 수열 3개가 중첩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개 오케이 하고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지만 요것은 항상 어떤 코페이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0,0이 있고 그리고 한 칸 이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코페이스가 그러니까 접면이 이제 요 0,0,0 그리고 요 벌티스랑 요 벌티스로 만들어진 그 이제 삼각형 하나가 이제 코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페이스를 기준으로 요 도형을 이렇게 딱 겹치게 되는 거죠. 겹치게. 요걸 이제 딱 겹치게 되면 이제 삼면체 두 개가 요렇게 이제 겹쳐진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삼면체 두 개를 겹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콤비네토리얼하게 4개의 삼면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마치 우리 막 어렸을 때 그 동서남북 이렇게 색종이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4개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개를 이제 콤비네토리얼하게 요거를 이제 딱 뽑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걸 또 이제 볼륨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또 이제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요거 이제 두 번째 삼면체인 거고, 요거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삼면체 나누기 첫 번째 삼면체 하면 또 어떤 값이 나올 거고, 네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뽑혀지는 그 값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요런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1인 거죠. 1? 자기 자신으로 나눈 거니까. 그리고 요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요 각각의 공비들의 합.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이제 세 번째 거에서는 각각의 공비들을 2개씩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곱한 것들의 합.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요 세 개를 이제 한데 묶어서 모두 이제 곱한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n차 방정식에서의 개수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하나의 어떤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밸류들을 기반으로 해서 방정식을 딱 쓰고 그 방정식의 해가 바로 요 이제 공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비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non-linear 프로블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비가 나오게 된 순간 이니셜 텀은 그냥 이제 리니어하게 그냥 바로 이제 그냥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니셜 밸류는 이제 바로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등비수열 3개가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방법인 거고요. 요게 이제 방법인 거고,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좀 길게 주어진 것 같아서 좀 이제 디테일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컨디션이 또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K를 모른다, 만약에 이제 K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2K 플러스 1개의 이제 샘플의 수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K를 미리 안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2K 개만의 이제 샘플들을 통해서 값을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K라는 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지금 unknown이 지금 이니셜 텀과 커먼 레이쇼 요 이제 페어 와이즈로 이제 K개의 이제 페어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2K개를 모르니까 2K개가 필요하겠네라는 어떤 직관과도 좀 이제 잘 맞닿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약간 요런 이제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K가 이제 known인 건데, K는 이제 known으로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거를 이제 가장 컴팩트하게 0, 1, 2 그리고 한 칸 또 옮겨가지고 1, 2, 3 그리고 한 칸 또 옮겨서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4개, 4번을 이제 쾅쾅쾅쾅 찍어가지고 나온 그 이제 점들을 잘 조합해서 만든 도형의 어떤 볼륨들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편의상 샘플러라고 할게요. 뭐 이제 0, 1, 2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샘플러라고 하면 요 이제 K 차원의 요 이제 샘플러를 가장 컴팩트하게 만들었을 때가 이제 우리가 2K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좀 굉장히 이제 재밌는 프로퍼티가 있죠.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뒤쪽에 디테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인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0 그리고 1, 2니까 0, 2 요게 6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0, 1, 6 요렇게 이제 컨티니어스 하지 않은, 그러니까 컨세큐티브 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연속적인 샘플러를 구성을 해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좀 되게 재밌는 프로퍼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또 할 수가 있냐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생된 이제 페이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에어컨 좀 잠깐 좀 키겠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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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그러면은 요 이제 초록색 샘플을 우리가 옵저베이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가 그냥 이제 완전 이제 빵꾸가 딱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요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간단한 소제목을 뭐 이제 exact signal recovery under sample corruption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그래서 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사이너소이덜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다. 어차피 이제 사이너소이덜도 이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제 익스포넨셜 2개로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이제 속성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3개의 사이너소이덜, 이제 또 사이너소이덜인데 이제 감쇄하고 있는 사이너소이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이제 등비수열의 프로퍼티는 이제 다행히 이제 간직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3개의 이제 감쇄하고 있는 어떤 사이너소이덜이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중첩이 된 게 이제 검은 실선이고 이제 여기 초록색이 이제 샘플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샘플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있는데 어떤 뭔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커럽션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빵빵빵빵 이렇게 정보를 잃은 거예요. 정보를 이제 잃었을 때 요거를 어떻게 리커버리를 해낼 수가 있는가, 뭐 요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뭔가 인터폴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즉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엘레멘트들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에 의해서 요 값은 이제 요 정도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 코릴레이션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컴프레시브 센싱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서 좀 뭔가를 좀 복원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컴프레시브 센싱은 이제 베이시스들의 어떤 코릴레이션에 좀 기반을 하게 되겠죠. 그 센싱 매트릭스의 이제 베이시스들의 코릴레이션에, 그죠? 그거랑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뭐 최근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뭐 요게 이제 2D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 인페인팅 요런 문제랑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뭔가 이제 통계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를 쫙 쌓아놓고 통계적인 추론을 통해서 요 값은 요거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인페인팅 해나가는 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요 기법으로 이제 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요 이제 커럽션, 뭐 요 당연히 이제 어떤 조건이 이제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샘플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인덱스 시프팅을 해나갈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살아있는 밸류들을 이렇게 스케칭을 해내야지만이 이제 복원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컨디션들이 따라 붙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목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뭐 스케칭 앤, 그러니까 스케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태킹 쌓았다. 뭐 이제 이렇게 생긴 뭐 이제 샘플러를 이제 랜덤 포크 뭐 이런 식으로 좀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채널 에스티메이션, 뭐 특히나 이제 스파르스 채널 에스티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혹은 뭐 이제 뭐 더 극단적으로 가면 뭐 이제 테라헤르츠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스파르시티가 이제 좀 약간 특성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이렇게 손을 뻗칠 수 있는 쪽이 이제 컴프레시브 센싱 같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초록색 원래 이제 오리지널 채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컴프레스드 센싱을 썼더니 뭐 거의 이렇게 잘 따라가긴 하지만 조금씩 요런 이제 에스티메이션 에러들이 조금씩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이제 등비수열 기법을 통해서는 잘 매치가 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조건도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런 이제 개수들을 이제 방정식의 요 이제 개수들을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노이즈가 끼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프로퍼티들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에도 이제 짤막하게는 좀 적어놨지만, 그래서 이제 요것에 좀 잘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어떤 이제 디노이징 뭐 기법 같은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아까 그 오리지널 그 코어 페이퍼에서는 이제 간단한 그냥 선형대수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서프레션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법도 이제 같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그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터ference cancellation인 차량용 레이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로들 이제 모두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케이퍼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뭐 이제 인터페런스 얼라이먼트도 하고 뭐 인터페런스 뭐 코디네이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근데 레이더, 그러니까 차량용 레이더 같은 데서는 뭐 사실 요게 이제 내 차인데 뭐 여기서 온 차랑 지금 이제 거의 아는 사람일 확률이 거의 없겠죠. 모르는 것이 이렇게 쭉 오는데 뭐 사실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뭐 이제 차량용 통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무튼 이제 레이더 신호에서의 이제 간섭 처리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이제 FMCW 레이더 뭐 이런 기법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뭐 아까 그러니까 요 앞에 거까지에서는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좀 벡터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면, 근데 요 이제 FMCW 레이더에서의 요 이제 시그널의 특성이 이렇게 쫙 이렇게 길게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쫙 받은 다음에 요걸 이제 뚝뚝뚝뚝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런 이제 매트릭스를 이렇게 형성을 시키거든요. 뭐 이제 예를 뭐 요런 매트릭스 혹은 뭐 요런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우에서는 이제 딜레이 성분이 이제 추출이 되고, 그 딜레이 성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상대 거리를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컬럼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플러 성분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그 도플러 성분을 통해서 상대 속도를 이제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그런 이제 작업인데요. 요거는 뭐 이제 요 등비수열 기법에서 가능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이제 그냥 베이직한 거죠. 이렇게 2D로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서 2D FFT를 해서 피크 친 데를 이렇게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쫙 엄청나게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뭔가 어떤 피크가 되는 것들을 찾는 뭐 그런 것도 뭐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차량용 레이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차량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다. 빨리 이제 좀 뭔가 적은 샘플링을 통해서 좀 고성능이 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이제 디자이어드 타겟이고 이제 반대 차선에서 오는 간섭 차량의 신호를 이렇게 요 S2와 S3를 싹 날려서 이제 S1으로만 어떤 뭔가 정보를 잘 끄집어내자라는 게 있는 거고요. 뭐 디테일로는 뭐 이제 S2와 S3가 이렇게 좀 커플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 속도가 이제 당연히 같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레이가 왔다 갔다 한 이제 거리가 이제 요 보라색이 이제 2배가 되고 뭐 요런 이제 뭐 짤막한 요런 이제 디테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그 이제 차량의 정보를 좀 알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박사 과정 중에는 이제 게임 이론을 이제 주로 했던 사람이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게임 이론 뭐 요런 쪽에서 뭐 요런 이제 보통 이제 로그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나오겠죠. 뭐 스케줄링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로그 유틸리티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캐패시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보통 이제 efficiency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요거를 이제 x축의 어떤 값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파워 대비 뭐 캐패시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한때 뭐 굉장히 뭐 유행을 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생긴 펑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요런 식의 모양을 요렇게 좀 약간 띄게 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좀 뭔가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여기서 뭐 이제 뭐 요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이제 피크를 찾는 게 언제나 목적일 텐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극점을 찾는 게 언제나 이제 우리의 숙제일 텐데 그래서 요 이제 극점을 찾기 위해서 뭐 혹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옵저베이션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값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 혹자는 뭐 이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분을 뿅뿅뿅뿅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이 더 이상 이제 뭔가 요 정도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극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옵저베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분 같은 이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스트래테지 같은 것들을 이제 쉐어링하는 그런 이제 코스트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나 혹은 이제 뭐 레이턴시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결을 해보고자 이제 요것을 이제 같이 등비수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제 등간격 이런 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샘플링이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한 어떤 뭐 트릭인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뭔가 뭐 나랑 이제 상대방 오포넌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제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나의 극점을 이제 전략의 어떤 교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굉장히 이제 벌스트하게 뭔가 옵저베이션을 하거나 뭐 그런 이제 행위가 없이 이제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샘플링을 한 뒤에 극점을 한번 유추해 보겠다라는 뭐 요런 이제 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뭐랄까 이제 그냥 뭔가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게임 이론을 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좀 조금 어거지로 좀 만들어진 작품의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패트스 페이퍼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킹이 되고 있는 혹은 이제 서브미션이 된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서브미션이 된 거기는 한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극단 희소 관측을 통해서 어떤 뭔가 정보를 추출해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파스 시그널 리커버리의 이제 뭔가 가장 대표격인 컴프레스드 센싱과 당연히 뭔가 좀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컴프레스드 센싱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스파스한 시그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랭스가 이렇게 쭉 긴데, 그러니까 언노운이 예를 들어서 n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편형대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언노운이 n개면 당연히 n개의 옵저베이션 혹은 n개의 방정식이 있어야지 요걸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게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룰인데, 근데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는 n개의 옵저베이션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특정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좀 대부분의 값들이 0이고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k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서 k가 예를 들어서 3이다라고 하면 3개만 어떤 요소값들을 갖는 경우라면 요걸 이제 n개만큼 옵저베이션을 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적은 옵저베이션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와이어리스 시그널 쪽에서는 뭐 이제 나이키스트 시오럼과 이제 좀 대비돼서 뭐 이렇게 좀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튼 뭐 요게 이제 뭐 K 스파스 벡터라는 어떤 스파스 벡터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해내는 뭐 그런 이제 작업,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런 작업이고, 뭐 이제 통신 쪽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야에서 좀 쓰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코헤런스라는 컨셉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사실은 뭐 RIP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거는 좀 건너뛰고 이제 코헤런스라는 거를 조금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오소고널리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스파르스 벡터를 옵저베이션 어떤 센싱 매트릭스를 통해서 옵저베이션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센싱 매트릭스의 어떤 특성에 기인을 하게 될 텐데, 그 센싱 매트릭스에 이제 아비트리하게 2개의 컬럼들을 골라가지고 코릴레이션을 이제 다 이제 취해 본 것의 최대값을 이제 우리가 코헤런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만약에 요 센싱 매트릭스가 이렇게 뚱뚱한 매트릭스가 아니라 정방행렬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 코헤런스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오스고날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건 이제 코릴레이션들이 다 0이니까 모든 0들의 최대값은 0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소고널리티랑 비슷하지만 정방행렬이 아니라 좀 뚱뚱한 매트릭스가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이제 오소고널리티라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것과 이제 유사한 요 코헤런스라는 요 개념을 도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좀 매력적인 조건이, 그래서 요 코헤런스 분의 1이 이제 k보다 작게 되면,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코헤런스가 이제 k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면, k분의 1보다 이제 작아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에러 프리하게 리컨스트럭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이렇게 조금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코헤런스고 요 이제 주황색은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센싱 매트릭스가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파셜 DFT 매트릭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우시안 랜덤 매트릭스 뭐 요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매트릭스의 코헤런스를 이렇게 보아하니 지금 요거는 그 스파스 벡터의 랭스가 128인 거고, 그리고 k가 3, 그러니까 그러니까 3개의 값만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발생을 시킨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x축은 거기에 대한 옵저베이션들이 되는 거고요. 뭐 2개 이런 식으로 보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아예 안 되는 거고. 근데 뭐 이게 지금 보니까 코헤런스 값이 64가 되는 순간 요 코헤런스, 요 가우시안 랜덤 매트릭스의 코헤런스가 좀 이제 0.33과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하게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거의 확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파셜 데프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헤런스 조건은 이제 64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걸 이제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대충 뭐 10의 마이너스 뭐 2승에 조금 근접한 그런 밸류들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시브 센싱 쪽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제 특성이 좋은 가우시안 매트릭스를 쓰는 게, 가우시안 랜덤 매트릭스를 쓰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정보를 이제 트랜스미션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뭔가 스토리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프로세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걸 이제 디지털화를 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요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셜 데프티 매트릭스는 이제 우리가 그냥 딱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사이즈야 요것만 이제 딱 주면 바로 이제 우리가 뭐 누구나 이제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 수 있지만 요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제 파셜 DFT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한 파셜 DFT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된 어떤 옵저베이션 벡터는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제 등비수열의 K개의 K개의 이제 중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으로 요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 즉 이제 만약에 이제 K를 알게 된다면 옵저베이션이 6이어도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요 이제 플로니스 옵저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이어도 이제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뭐 여기서는 지금 요 기법에서 이제 OMP 알고리즘을 쓴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논문 상에서는 이제 옵저베이션 벡터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순간순간 잃었을 때도 좀 대처가 가능하다. 뭐 요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요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K라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컴프레시브 센싱에서 요 K는 이제 뭐 스파시티 혹은 스파시티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이제 와이어리스 시그널들을 이제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라디오 웨이브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이라던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제 뭐 스파스 시그널 리커버리 이런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글링으로 뭐 이렇게 써보는 거죠. 뭐 이제 뮤직, 뭐 매트랩 뮤직 이런 식으로 써보면 이런 가이드가 나오죠. 그러면 항상 달라붙는 게 n 시그 이런 파라미터들이 이제 달라붙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의 수를 알면 좀 이제 훨씬 더 이제 유용한 거죠. 물론 이제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된 버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뭐 뮤직 뭐 에스프리 혹은 뭐 이제 컴프레시브 센싱 쪽에서의 뭐 OMP 뭐 이런 알고리즘들은 당연히 요 이제 K라는 밸류를 알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소개를 지금 계속 시켜드리는 이제 등비수열 요 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K라는 숫자를 이제 알면 훨씬 이제 유용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기보다도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이제 좀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넘버 오브 시그널을 이제 디텍팅 해내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개의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딱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노이지한 샘플링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리쉐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제 디테일한 메소드에서 뭐 요 도형들의 부피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순간 이제 당신의 선택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나온 특성이 이게 만약에 이제 노이즈 샘플링이 아니고 이제 노이즈 프리한 샘플링이었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요렇게 지금 리쉐이핑한 요 형태가 지금 대충 눈에 보이시죠? 요 살구색이 여기 있고 요 주황색이 여기 빨간색이 여기 초록색이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긴 매트릭스를 구성했다고 했을 때 요것의 랭크가 바로 그냥 K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요 매트릭스의 랭크가 이제 K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선형대수학적으로 끝난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노이지한 샘플링을 보통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이지한 샘플링을 겪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우 랭크 프로퍼티는 무너지게 되겠고 무너지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뭐 이제 뉴럴넷에 좀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 뉴럴넷을 구성을 할 건데 인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들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밸류들을 나이브하게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요 밸류들을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요 사이즈에 알맞게 그냥 FFT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가시성을 위해서 이제 리얼 파트만 쪼개서 이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이제 컴플렉스 밸류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얼 밸류와 이제 요 이미지너리 밸류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인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것들보다
요것에 이제 싱귤러 밸류들이 이렇게 인푸팅이 되고, 그리고 아웃푸팅은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캔디데이트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잡는 그런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랜덤 초이스면은 무조건 20%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웃푸팅을 이제 요런 벡터에다가 원핫 인코딩을 해서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준 것을 인푸팅을 해주게 돼서 이제 이제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일 때를 이제 요렇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최적화된 모델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뭐 두 개에서도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에서 나와서 요렇게 보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장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모두 이제 새하얗고 두 번째만 까맣게 나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피크인 두 번째. 그러니까 즉, 요 정도면은 두 번째입니다라는 요런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이제 싱귤러 밸류를 뽑아서 한 것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사이즈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필요로 하는 트레이닝 데이터 수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컨트리뷰션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생님께서 좀 익숙하신 이름이 여기 있으실 텐데 네, 그 이제 간략하게만 지금 뭐 논의를 했고 뭐 아직 뭐 작업이 된 거는 뭐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런 뭐 요거 이제 리비지팅을 좀 해보자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일레귤러한 요런 이제 샘플러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비하인드로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요 일레귤러한 샘플러가 요런 이제 요런 정수 이제 이 자연수 그러니까 0번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요런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 도메인에서도 된다라는 좀 신기한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전에는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찾기가 좀 애매했어요. 제가 자료를 조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요게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요거는 이제 앞에 것이고 요거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것을 적용할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딱히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브 이제 6기가에서 이제 파필드를 이제 가정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 쪽에서 당연히 뭐 이제 기계가 이상하지 않으면 등간격으로 하게 될 거고, 물론 이제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만의 이제 또 고초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 공간 쪽에서도 굳이 이상하게 배열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약간 배열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메리트들을 아마 조금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일단은 뭐 차치하고 일반적인 케이스, 뭐 이제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마이머 같은 것에서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공이 아니어서,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등간격으로 뭐 이제 당연히 해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테레츠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요 이제 웨이브의 어떤 이제 요 좀 특성에 의해서 요게 이제 공간 쪽에서 이제 읽히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등간격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마치 이제 니어필드랑 비슷하게 그래서 요 이제 요런 이제 푸사이라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써서 여기 이제 어레이 패턴과 그리고 요 소스의 로케이션의 어떤 함수로 요게 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식의 어떤 랜덤하게 공간 쪽에서 읽히는 요런 식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사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 기법으로도 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자연수 레벨에서의 그런 샘플링이 아니라 랜덤하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오프 더 그리드로 뭐 1.3 콤마 뭐 2.7 콤마 뭐 파이 콤마 막 이런 식으로 가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됐네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결론 페이지가 간략한데요. 그래서 메소드와 이제 컨디션과 어플리케이션들을 ST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법의 이제 방법과 이제 조건과 이제 응용 처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네,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노이징 테크닉과 좀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 조금 되게 하이 포텐셜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이제 디노이징 하는 어떤 뭔가 알고리즘도 좀 개발해서 뭐 이제 작년에 출판을 하나 하긴 했는데, 뭐 요거는 뭐 그렇죠. 요게 이제 좀 약간 헬프풀 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강력한 뭔가가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간을 좀 이렇게 썼고요. 아무튼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또 자장님께서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녁 시간이랑 또 이렇게 타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일정이 타이트 하실 텐데 뭐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준비하고 저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아마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네, 참석자들이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부끄러움이 네. 있어서 아마 아, Q&A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Q&A가 없나요? 지금이라도 저한테는 안 떠오르면은 보여가지고. 네, 네, 뭐 언제든지 뭐 채팅을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면은 뭐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김에 또 네, 저부터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사실 뭐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주제를 봤을 때는 좀 네, 생소하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풀어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좀 무선통신의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뭐 앞으로 뭐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발굴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뭐 네,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아, 떠오르는 네, 것들이 네, 이제 저희가 최근에 OFDM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주파수 도메인을 나눈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어쨌든 저희가 도플러에 좀 더 강인하게 하기 네, 위해서 네, 네, 오소고날 타임 네, 프리퀀시 스페이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네, 것들이 네, 네, 나오고 있는데 뭐 네, OFDM 네, 당장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 거기서도 좀 비슷한 어떤 음, 컨셉츄얼리 일단 네, 2D로 네, 보게 되고요. 네, 아까 네, 뭐 비큐러 쪽에서 얘기하셨던 거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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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유사한 매트릭스라서 음, 혹시 그런 음, 어플리케이션도 고려를 해본 어, 적 있으신가요? 네. OTFS는 저도 사실 들어만 봤고, 뭔지를 이제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이제 좀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FMCW의 웨이브폼과 어느 정도 좀 닮아 있다라고 하면, 적용을 조금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음, 아무래도 이제 통신공학 쪽에서 이제 좀 더 잘 쓰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노이즈에 좀 더 강인한,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뭐 같은 조건에서 이제 뭐 컴프레시브 센싱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대충은 이제 한 15dB에서 20dB 정도에서 이제 좀 크루싱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음. 많이 있거든요. 뭐 노이즈에 예, 대해서는 네, 더 네. 조금 센시티브한 게 있다라는 네, 네,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더 커버링이 되면 이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OTFS는 사실 저도 이름은 들어봤고 아주 예전에 사실 그러니까 리비전을 할 때 이제 리뷰어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해줬었던 적이 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네네.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제 지금 바로 네,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뭐 저도 좋은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겠다라는 그냥 일차적인 네.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네. 어떤 뭐 노이즈나 센시티비티 부분도 뭐또 디노이징 부분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네. 것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또 컴프레스 센싱의 보통 뭐 저희가 얘기하는 OMP 같은 계열도 네, 네. 사실은 디멘전이 커질 때는 굉장히 컴플렉시티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하이 디멘저널에서 좀 컴플렉시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제안하신 부분이 뭐 네. 대표적으로 OMP라고 생각했을 때 음, 좀 음.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나요? 뭐, 네. 사실 복잡도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 컨디션이면 사실 음, 이제 그냥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복잡도 정도밖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n에 2에 n에 뭐 2.73승인가 뭐 그 정도 네네. 레벨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근해 공식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컴패니언 매트릭스 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을 이제 근사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라잉을 하게 되면 이제 복잡도가 또 이제 추가적인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 디멘저널 하게 됐을 때 이제 요 하이 디멘저널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지는 않고 이제 요 스파시티의 함수이긴 한데 스파시티의 조금 더 하이 오더다. 뭐 좀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럼 그래도 어쨌든 인투이션을 조금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뭐 아직 Q&A는 없지만 뭐 그러면 제가 좀 더 욕심을 내서 네, 한 가지 뭐 그냥 또 든 생각은 저희 네. 이제 스파르스한 특성이 뭐 채널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데 또 저희가 한 가지 뭐 그렇게 각광받진 못했지만 좀 모듈레이션 쪽에서도 아, 네. 일부러 스파르스하게 인포메이션을 실어서 네, 네, 네. 어떤 패턴인지에 대해서도 인포메이션을 내는 뭐 인덱스 모듈레이션, 스파셜 네, 모듈레이션 네, 고 네, 네. 요새는 좀 스파셜 프로포션 코드 같은 것도 네, 네, 네.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좀 그런 부분도 펀더멘털을 굉장히 공유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제 네. 이 모든 계열들이 어떻게 보면은 디텍션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네. 성능을 높이고 어떻게 음, 컴플렉시티를 줄일 것인가에 음, 좀 방점이 있는데 좀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괜찮지 음, 않을까라는 뭐 제 네, 짧은 맞습니다. 네. 생각들이 네. 이제 들었었고요. 네. 네. 아, 어쨌든 좋은 뭐 말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테크닉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탄탄한 걸 소개해 주셔서 뭐 음, 저희도 아마 뭐 다들 듣는 청중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그냥 음, 나름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갖고 갈 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저희가 뭐 다양한 또 연구들이 일어나고 또 좋은 음, 협력 관계들이 일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발표 준비해 감사드리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직접 박수를 못 쳐드리지만 제가 대표로 네. 박수 치면서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자, 감사합니다. 네. 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